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도 유행했는데, 물론 전 세계에도 다 유행했죠. 근데 이제 100년 전의 상황들을 날짜별로 조목조목 살펴보아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흐름을 알아서 지혜를 얻고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19년도 12월 12일 있었던 내용인데, 용산이 더욱더 창궐하다. 용산에서는 그 당시 이제 일본인 군대가 진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중국과 일본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아마 유입원이 그쪽으로 해서 지역 전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를 통해서 결국은 용산 주민들한테까지 퍼졌다. 이런 이야기를 더욱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에 경과를 좀 보면요. 1919년도 들어와서는 봄철에는 그냥 잠잠합니다. 잠깐 나타났다고 금방 수어들고요.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경도 잠깐 나타났다 그대로 기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10월달, 11월 들어와서 중국, 상해라든지 일본에서는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1월 20일경이나 개성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고선 경성에 드디어 이제 집단 발병이 되고요. 그러고선 이제는 11일날 기사에는 용산에서 퍼지고, 그 다음날 용산이 더 심해졌다. 이제 이런 기사 내용이 이어서 나온다는 얘기는 더 심해졌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심리가요, 같은 기사를 똑같은 거 내지 않아요. 더 확대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이어서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용산에서 퍼지고 경성 유행이다. 또 경성이 더 심해졌다. 하루 만에. 용산도 더 심해졌다.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이런 걸로 봐서는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악성 감기, 요 당시 1919년도에 스페인 독감의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 용산 이야기를 더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2일 날 기사가 나오네요. 악성 감기라는 얘기죠. 스페인 독감, 악감이 용산, 지금의 용산입니다. 서울에 있는 용산에도 창궐하다. 죽은 사람이 연해는 이어서 나온다네. 이을 연자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서 줄줄이 사탕으로 나온다네. 연방도 이어진다. 우리 연방이 일어났어. 이런 얘기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그래서 생기더라. 그러니까 한 집에 한 명만 사망하면 당했는데 줄줄이 사탕으로 옆집도 사망하고 줄줄이 사탕으로 쭉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이 확산됐다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 내용을 요거 보면 요거 조그만 글씨니까 요거는 이따 번역된 걸 보면서 보도록 해요.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네요. 자, 여기 나오네요. 악성 감기, 악감이 용산에서도 창궐되더라. 더 심해졌다. 죽은 자가 연해는 이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방 얻어 터졌어. 연타로 얻어 터졌어. 이런 얘기하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연은 이어졌다는 거, 연방도 연속해서 자고 이제 강조하는 말입니다. 줄줄이 사탕. 요즘 말 줄줄이 사탕입니다. 연방 생기더라. 예방액은 이제 백신을 말합니다. 이제 백신이라는 거는 예방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치료제 컨셉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혼용해서 썼거든요. 썼는데 어쨌든 이제 미리 백신, 예방액을 3,000명 분을 이제 보내달라고 육군성에 전보했다. 얘기는 뭘까요? 진해 이제 용산에 주둔하고 일본 군대 군인들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민을 위한 게 아니라 결코 자기네들이 이제 군인들을 미리 사실은 전염원도 지네가 가져오고, 그래서 지네 보호하랍시고, 근데 핑계는 이제 용산 주민들이 퍼졌으니까 자기네 군인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컨셉입니다.
웃기죠. 결코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다. 그 이제 전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요. 전염병 때 계속 반복됩니다. 쫓개는 한 지역에서 반복이 되고요. 또 시간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며칠 주기로 반영되죠. 또 더 넓게 보면 몇 년 주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변형이 돼 가는데요. 반복은 돼 가면서 조금씩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특히 바이러스 같은 변형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몇십억 년 흘려든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지구상에 살아남는 게 뭐냐? 바퀴벌레와 바이러스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어느 교수님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생물학과 교수님이 이제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인류는 멸망해도 바이러스는 살아남을 것이다.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반복된다. 말 수는 없죠. 어쨌든 이제 뭐 그 사석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던 것을 왜 공부하느냐? 지금 유행하고 똑같아요.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대처 방법도 그렇고 바이러스 자체도 그렇고요. 양상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다만 이제 옛날에는 물자가 부족하고 정보통신이 좀 부족했지만 지금은 물자가 옛날보다 훨씬 풍족하고 정보통신이 많이 공개됐다는 거. 이거는 하나의 장점이고 그리고 의료시설이 훨씬 발전됐다는 거. 위생관념이 옛날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 이건 장점이죠.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후 용산에서 유행성 감모는 스페인 독감은 더욱 창궐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이유로 더욱더 창궐을 해서 사망자가 적지 않다. 이제 많아졌다는 얘기죠. 자, 사망자가 이제 속출했다는 얘기는요. 이미 지역 전파가 엄청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보병 제79연대에 병졸 2명도 급성 폐렴이 발은 이제 나타났다는 얘기니까 발에서 사망한 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 사망한 것도 부지기수인데 뭐 그거는 기사도 별로 안 나오고요. 그 진짜 군대 딱 2명 사망한 거 갖고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참 씁쓸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 당시 이제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항상 계속 얘기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폐렴으로 진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갑자기 폐렴이 돼서 그냥 딱 사망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도 예전도 똑같습니다. 폐렴이 문제다. 또 철도학교, 용산 근처에는 철도가 연결이 되고 철도학교라든지 철도병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철도학교에 생도는 학생이라는 얘기죠. 생도 한 명이 또 사망했대요. 헐. 또 그 밖에도 위태한 환자가 많다. 이제 위급해서 뭐 며칠 안에 사망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다. 육군 측에서는 조련이 이제 훈련받은 얘기도 군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훈련도 하고 뭐 행군도 하고 뭐 별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련할 때는 아무래도 뭐 달리기 뛰고 뭐 하면 이제 숨쉬기 힘들으니까 그때 위에는 어느 때든지 입과 코를 마스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100년 전에도 집단 생활을 할 때는 마스크의 의무화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라든지 뭐 회사 이런 데서 이제 또 지하철 탈 때도 의무화 하잖아요. 공공시설 이용하거나. 1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지혜가 더 있었다면 100년 전에 이랬던 걸 알고 흐름을 알았다면 초기부터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 독감이나 우한폐렴 지금의 코로나가 번질 초기부터 의무화를 시키거나 이래서는 훨씬 더 잘 잡아졌을 거예요. 집단감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다가 당한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이런 지혜가 100년 전에 있었다는 거를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이게 번역을 안 해놨으니까. 뭐 이런 말은 그랬으면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번역하다 보면은 오자 탈자 저도 작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 군인들 그 당시 같은 날짜 기사입니다. 군인들이 용산에서 훈련 받으면서 마스크를 하는 게 보입니까? 여기 마스크. 이때는 하얀 마스크를 했네. 그 전에 일본에서 마스크를 생활하자 할 때는 검은 마스크를 썼어요. 그때는. 그런데 여기는 흰 마스크를 썼어요. 근데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사진상으로는 흰 마스크로 나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뒤지거나 어디서나 요 사진이 없어요. 요 신문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신문에서 내가 이제 복사해서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신문, 이제 이게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사진을 처음 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발굴하는 것도 이제 재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또 써있죠. 악감, 악성 감기를 예방하고자 입을 막은 병정들. 이때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거니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지구 전 세계적으로도 마스크를 쓰자 운동이 나오고 마스크가 전략 물자가 됐죠. 참 옛날 마스크 별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참 금값 취급을 받죠. 뭐 금값은 아닙니다만 준 금값 취급을 받았죠.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그 옛날 지혜를 참 우리가 안 본 그 결과가 참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됐습니다. 그게 다 돈이에요. 돈을 많이 허비하게 된 셈이죠. 돈과 생명을 잃게 됐는데요. 어쨌든 사단에서는 이제 군대니까 이제 중대, 뭐 연대, 사단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에서는 위급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플루엔자균과 그러니까 이제 인플루엔자균 이때 이제 세균을 의미하죠. 이제 인플루엔자균과 폐렴을 혼합 접종한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혼합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폐렴과 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있는 균을 왁구진이 이제 백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액을 3,000명 모가치를 지금 이제 3,000명 목이라고 하죠. 3,000명 부르는 애들이 모가치를 모가치만 보내달라고 3,000명만 분만 보내달라고 그 육군성에 전보로 청구했다. 뭐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도착되는 대로 아직 걸리지 않은 환자한테 예방 백신이니까 걸리지 않은 그 군인들한테 대하여 예방 접종을 힘써 하겠다. 뭐 이거는 사실은 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로서는 참 이제 적이죠. 적 사실은. 뭐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예방 접종을 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100년째도 그렇고 지금 들었지만 이 스펜독감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 혈액을 채취해서 혈청 주사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사람의 혈청이 잔절이 생기거든요. 면역체가 생긴 사람들의 피를 채취해서 그 이제 초기 증상이라든지 뭐 예방 차원, 또 병에 걸린 사람들한테 주사를 해서 낫게 했다. 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차를 보겠습니다. 12월 10일 날 고차를 보면은 용산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에서 2명 사망했다. 참, 우리나라 사람은 꽤 많이 사망했는데, 기사는 이게 나옵니다. 철도학교 학생이 또 1명 사망했다. 뭐 어떻게 보면 별거 뭐 사망하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딴 동네에서 더 많이 사망했는데 참 이제 기사는 이게 나오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까도 군대에서 어땠다고 그랬죠? 훈련 받을 때 빼고는 다 마스크 계속 썼다고 그랬잖아요. 마스크에서 일상화가 된 겁니다. 단체 생활할 때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이게 일상화를 시켰다는 거나. 그걸 읽을 수가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이 백신은 용산 주민들이 아니라 오로지 그 일본 군인들을 위한 백신이들 뿐이다. 우리는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
또 우리나라 그 당시 수준에서 이렇게 백신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단계도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대부분의 의료시설들을 일본인들이 다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 핵심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당시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12월 12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